그럼 이제부터는 제 핸드폰 화면을 미러링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를 인식을 할게요.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QR을 인식하면은 링크가 나오고요.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게임 시작하기 그리고 하던 게임 이어가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또는 게스트로 로그인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게스트로 로그인을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게 더 편리합니다. 게스트로 로그인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닉네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번호를 입력할 건데요. 자, 방번호는 862018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화면이 나오고요. 게임 참여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팀으로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A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택한 팀으로 참여. 네, 그러면 게임 대기라고 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교사가 시작하기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사의 입장으로 왼쪽으로 와볼게요. 지금 수근수근 학생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이때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전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학생은 게임 중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게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들어왔던 학생이 나중에 튕겼을 때 다시 입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없었던 학생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게임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게임이 시작된 후에는 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팀만 변경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입장 역시 안 됩니다. 네, 게임을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학생 화면도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 화면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나리오가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일반 문제 진행도, 진입 수락, 추론 문제, 1차 힌트, 2차 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버튼,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버튼은 선생님이 직접 누르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학생이 방탈출 문제를 진입을 요청할 때 선생님이 수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수락을 하지 않으면 학생을 입장할 수가 없죠. 이것들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재입장 Q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선생님한테 본인이 나가졌다, 꼭 다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학생 것을 눌러서 이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플레이어 닉네임이 수근수근으로 되어 있는 QR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 QR을 인식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 플레이어의 닉네임을 빼앗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닉네임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사용할 때는 필요한 학생만 잠깐 보여주고 얼른 닫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 화면으로 와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쭉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보이는 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지금 뭐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내가 지금 몇 개를 풀었는지, 그리고 QR을 스캔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은요, 우리가 열고 나가야 할 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50% 문제 풀이 시 추론 이동 가능이라고 하는데 지금 50%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추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선 또 일반 문제를 50% 이상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잽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 수업이었어요. 라포라포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할 때 무척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교실에서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물 상자에 QR코드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를 눌러서 QR코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 QR코드를 스캔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 카메라로 하면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으로 나가고 일반 카메라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반 카메라로 이것을 비추면 무언가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알 수 없는 화면으로 나가게 되죠. 다시 라포라포 게임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게임 화면에서 아래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QR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까요? 라포라포 게임 안에 있는 QR 스캔 버튼을 이용해서 QR을 스캔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 있는 QR 스캔을 눌러서 QR 코드를 찾아야겠죠? 인식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X를 클릭하고 정답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화면에서 달라진 게 있죠? 지금 추론 문제 방으로 가기 위한 문제 중에 12%를 풀었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푼 문제에서도 하나가 늘게 되었네요. 다른 문제를 더 풀어보면서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추론 문제방이 62%나 찼네요. 100%를 마저 채워보고 그리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꽝이나 페이크 문제들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더 재밌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추론 문제 방이 100%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팀장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팀장밖에 없어요. 팀장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팀원들은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권한은 아니죠. 하지만 학생들은 이 팀장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열심히 책임감 있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승인 대기 중이라고 나오죠. 지금 추론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100% 달성하였기 때문인데요. 일반 문제를 50% 이상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선생님 화면으로 와보겠습니다. 와보니 이렇게 진입 수락 요청이 와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진입을 해서 추론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허락을 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물론 바로 이때 수락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수락을 할 때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제시하는 어떤 미션을 해결하게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일반 문제를 모두 풀기를 바라신다면 그럼 100%를 채웠을 때 이 수락을 해주신다거나 또는 80% 이상을 풀었을 때 해주신다거나 하는 식의 선생님이 자율성을 가지시면서 교실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지점이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일단 하는 방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수락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이 열렸고요. 일단 이 문이 한번 열리고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일반 문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진행도를 100%다 달성하고서 선생님에게 수락을 요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교실마다 선생님들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보유하고 있는 열쇠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추론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힌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추론 문제가 나오고요. 이것은 그냥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퀴즈가 아니라 학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거의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토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힌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오른쪽 상단에 힌트를 눌러 보시고 1차 힌트 버튼을 누르면 힌트가 나오게 되면서요. 여기 있는 열쇠를 하나 소모하게 되겠죠. 열쇠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열쇠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거냐고 하잖아요. 사용하기. 그럼 이렇게 힌트가 보이겠죠.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이 1차 힌트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2차 힌트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2차 힌트는 선생님에게 요청할 때 이렇게 방장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 2차 힌트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방장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2차 힌트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선생님 화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A팀이 1번 힌트를 요청했어요. 선생님은 바로 1번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선생님의 운영의 묘가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이죠. 1번 힌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미션을 제공하고서 그 다음에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사용하기 좋은 미션은 이 라포라포 게임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의 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협력놀이 같은 것을 미션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힌트를 제공하면 화면에서 힌트가 무엇인지 나오게 됩니다. 힌트를 요청하는 것도 역시 팀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의 권한이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정답을 입력하는 건 역시 팀장이 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답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문제를 풀 때 이 답이 이것이다 라고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 답을 제출하는 건 팀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론 문제를 모두 풀게 된다면 이렇게 탈출하였다고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탈출 버튼을 누르면 시나리오의 아우트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팀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탈출 시간까지 나오게 되고요. 선생님 화면에서는 이제 A팀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다면은 게임 오버를 눌러주시고요. 게임 오버에서 결과 보기를 누르면 어떤 팀이 성공했고 어떤 팀이 실패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화면에서는 최종 화면이 나오게 되겠네요.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게임을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몸을 부딪히고 함께 호흡하면서 협력하고 배려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라포라포의 문제들을 일반 문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